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민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까요? 오늘 좀 실제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좀 제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 예.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특별히 건축업, 식당업, 뭐 또 이분 베이커도 있습니다. 네. 도넛 하는 분들이 이 특별히 그 히스패닉들을 고용하는 그런 히스패닉들 종업에 있는 청소업 그런 업들이 이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특별히 건축업에서.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분들 한 두 비즈니스 하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데 이 우리 멕시칸들을 그러니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네. 그런 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주로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주로 한국 사람들을 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고요. 예. 멕시칸들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래서 제가 그 경우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예. 그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그 밑에 자기 그러니까 이 멕시칸들이 종업원으로 있는 그 사업주들은 고려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이렇게 충실한 멕시칸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고용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 어떤 경우가 하면 멕시칸들은 만약에 내가 가족 초청 이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 초청 이민을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예, 이게 이 국적별로 쿼타가 다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네. 멕시코는 사람들을 줄 서는 게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요? 주로 20년이 걸립니다. 가족 멕시코들은. 초청 이민의 경우는 가족 초청이 20년이 걸리니까 옛날에 신청해 놓은 분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 주로 어떤 분이 많은가 하면 옛날에 2001년 4월 30일 날 기억할 줄 모르겠는데 그때 라이프 액트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흔히 245 조항이라 그러죠. 예. 그것이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야 합니다. 페티션을 빨아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멕시칸들은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나 또 부모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페티션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이민 신청서는 내놨는데 그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1년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2001년 걸 아직도 기다려요. 왜냐하면 아직도 5, 6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 프로세스가 되려면 진행이 되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직 기다리지만 자녀들은 벌써 21살 이상이 돼서 벌써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소용이 없어지는 거네요. 소용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245 조항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히스패닉들을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잡을 오퍼하면 돼요. 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많은가 하면 이렇게 부모들을 위해서 형제 초청을 해줬어요. 그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년이 걸리니까. 근데 자녀들은 벌써 22년 되는 동안 21살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 그 파일한 페티션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245 조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주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 페티션을 내주면 취업 이민을 내주면 멕시칸들은 취업 이민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이거는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아무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선이 없습니다. 취업 이민 같은 경우도 국적별로 이 쿼타가 다 다른 쿼타가 다르지만 멕시코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수속 기간만 걸리지 코다 네. 걸리는 시간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모든 거예요. 캐리어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20년씩도 그만큼 그러고 취업 이민을 받는 날짜가 짧아진다. 그렇죠. 그냥 이 수속하는 기간만 걸리는 것뿐이에요. 예. 주로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했다고 해도 245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베이커를 구하는데 참 베이커 구하기 힘들어요. 예. 도넛샵에서 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멕시칸들 사용하면 돼요. 예. 멕시칸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245 조항에 포함하면 취업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그죠? 계속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서류 미비자로 일을 하는 게 불법이지만 이사오종하면 그게 다 용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영주권 취업 신청을 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거 받은 다음에 5년간 매입으로 더 일해달라. 예. 청소회사도 그럴 수 있고 건축회사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희들이 보니까 이 의류업계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국 컴퍼니를 두 컴퍼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 그게 그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길이 한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멕시칸들을 이 그 웨이버가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 안 하지만 멕시칸들은 참 웨이버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웨이버가 뭔가면 내가 그 미국 내가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에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스폰서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말했지만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어요. 네. 영주권자는 시민자일 경우에. 그렇지만 취업 이민을 하면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1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사 조항에 안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2001년 4월 30일 전에 누군가가 페티션을 내준 게 없으면 네. 이 사람들이 이사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부모나 아내가 영주권자일 경우에 또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미국 나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예. 나가기 전에 내가 그걸 용서받는 내가 미국의 불법 체류로 있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I-601A 웨이브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예.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고 미국 불법으로 살았고 불법으로 일한 것을 그런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면 10년간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을 미리 용서받는 신청이 있어요. 나가기 전에 국외로 나가기 전에 그렇죠. 국외로 자기 나라 가서 취업 비자 다시 신청하기 하기 취업 위해서 비자 인터뷰에 가기 전에. 전에 웨이버를 신청해서 그러니까 웨이버 신청하는 조건이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합니다. 예. 그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믿으면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네. 웨이버 받으면 본국에 가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 멕시칸에 참 이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이 웨이브 프로그램을 멕시칸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그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불법 그렇죠. 체류자들에게. 예, 불법 체류자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고용주면 네. 그리고 요즘은 노동 시장이 아주 타이트해져요. 특별히 제가 말하지만 건축업, 뭐 베이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 텍사스 지역은 더욱더 지금 그렇죠. 건축 붐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뭐 청소업계도 그렇고 뭐 식당업계도 그렇고 예. 정말 이분들을 내가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싶으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면 됩니다. 네. 또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 그러면 다 정말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네. 일하고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멕시칸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불법적으로 온 것도 다 사실이고 불법적으로 일한 거 다 사실이지만 옛날에 너나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누가 초청해 준 적이 있냐? 네. 누가 스폰서 페티션 내준 적이 있는가? 그게 이제 그거를 2001년 4월 30일 전에 전인 전에 거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전에 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미국 안에서 벌금을 내고 이사후 조항을 통해서 고용주가 취업 이민 스폰서를 해주면 1년 안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주권을 그리고 거의 한 취득할 7, 수 있는. 8개월 안에 일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반이민법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불법 체류자로 사용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아이스에서 이런 사람들을 웨이하면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갑자기 와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면 물론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할 부담도 많지만 네. 갑자기 노동력이 없어지면 비즈니스 운영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예. 정말 충실한 사람들, 네. 꼭 해줄 사람들은 또 오래 같이 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계속 불법 체류로 해줄 게 아니라 예. 영주권 스폰서를 오프하세요. 네. 오프하는 중에 될 분만 오프해야 되니까 딱 알아볼 게 그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 사람이나 그 사람 부모를 위해서 누가 가족 초청해 준 적이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사후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불법 체류 상태라도 그렇습니다. 취업 지금 이민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취업 이민을 받아서 1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도 그게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모님들이 영주권자야. 네. 영주권자인데 이 멕시칸들이 영어를 많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계속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안 됐어요. 예.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초청해 주는데 20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웨이버가 가능하거든요. 용서받는 과정에 가니까. 예. 그렇지만 일단 누군가가 취업 페티션을 내줘야 돼요.
GPS를 내주고 그것을 승인받고 웨이버를 신청해서 웨이버 승인받은 다음에 멕시코 가는 거는 일주일만 가면 됩니다. 네. 일주일 가서 뭐 핑거프린트 찍고 인터뷰하고 비자 받아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아, 이 웨이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은 예. 만약에 나의 그 가족이 나의 배우자나 부모가 이렇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웨이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의 예. 저희들 경우에는 거의 100%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꼭 영수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예, 멕시칸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인들한테도 그렇죠. 또 다른 그렇죠. 어떤 국적자에게도 물론이죠. 적용될 수 예, 있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물론이죠. 예. 예. 저희들이 멕시칸들은 거의 매주 하는데요. 뭐. 예. 근데 정말 성공 확률 좋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노동력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길게 보시고 정말 충실한 히스패닉 직원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상황을 꼭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생츄어리 시리밴이 일부 또 허용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영향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패닉 그 종업원들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가 이미 그렇습니다. 몇 개월 그렇습니다.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두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싶으면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줄 모르지만 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속이 들어간 사람들은 주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되면 어째도 이 사람들은 245 조항으로 여기서 영주권 신청할 사람이고 예. 또 어째도 미국을 떠나서 합법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주방 신청에 들어가면 특별히 범죄에 연관되지 않은 주방 신청은 예. 내가 고용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충실한 멕시칸이나 히스패닉 그 워커가 있으면 예. 이것을 진지하게 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제안을 해 보는 것이 그렇죠. 알아보는 게 우선 좋죠. 순서겠네요. 그렇죠. 알아보는 게 좋죠. 제가 네. 한국 컴퍼니도 그렇지만 멕시칸 컴퍼니들, 멕시칸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일손이 모자라니까 와서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이것을 프레젠트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위해서도 멕시칸들을 도와주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한국 회사 둘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멕시칸들을 영주권 스폰서 해줘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 사업체들은 한국 사람들을 주로 스폰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부족하고 많은 경우에는 베이커 경우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베이커 월급 받고 만족하지 않아. 예. 베이커 하면 자기도 다 사업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기를 조금 우려하는 주인들이 있는데 멕시칸 하세요. 멕시칸 하면 충실하게 몇 년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기니까 하여튼 그런 기회를 또 멕시칸한테 제공하고 그런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민법 정보 나눠주신 김기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